내가 지금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많이 봐왔고,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죠. 맞습니다. 누구나. 맞습니다. 처음에는 막 다 할 수 있다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들어왔지만 막상 해보면은 이제 피곤하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50분 동안 온전히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 운동하는 형태만 알아도 어느 정도 티칭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메모리 돼서 점점 트레이닝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우물 안에 딱 갇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발전이 없으니까 항상 트레이너가 하는 일, 거기에 기준은 평가로 두면 돼요. 평가. 무슨 얘기냐면 인바디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심폐능력 평가나 움직임 평가, 혹은 이렇게 자세적인 평가. 이런 평가들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어요. 코치라고 하는 단어. 저는 트레이너라고 하는 단어보다 코치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트레이너랑 코치의 차이점 아세요? 트레이너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기능적인 부분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발전을 시켜주는 느낌이 있는 거면, 네네. 코치는 이제 그 사람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하나씩 찝어주면서.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자, 제가 이제 그 해부학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다고. 맞습니다. 트레이너랑 코치랑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달라요. 트레이닝은 뭐죠?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훈련. 트레이닝은 훈련. 트레이너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죠. 자, 코치는 완전히 달라요. 코치는 어원이 마부예요, 마부. 마차. 이게 그 마부를 뜻해요. 마부는 쉽게 생각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데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데려다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코치라는 단어를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코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트레이너는 단순하게 이제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코치는 최대한 안전하고 건강하고 빠른 속도로 회원님이 원하는 목표로 데려다 주는 사람. 거기다가 재미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코치가 되려면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이해하는 거.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회원님이 어떤 걸 원하고 계신지, 뭐 대부분이 뭐 살 빼는 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지만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다이어트를 했을 때 만족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 당연히 제일 큰 무기가 해부학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평가라는 거는 결국에 운동 능력에 대한 평가, 움직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정서적인 평가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사람이 코치인 거고, 그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동반이 돼 있으면 사실 매출 같은 것들은 따라오죠. 편안하고 즐겁지 않은데 누가 비용을 내고 더 운동을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더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수업을 재밌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목적지까지 도달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매니저를 좋아한다고 했던 이유가, 매니저는 항상 수업의 목표가 회원님을 한 번이라도 웃기는 거예요. 그게 수업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매니저는 재등록률이 90%가 넘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재밌거든요, 수업이. 그러니까 회원님이 내 목적과 상관이 없이 가도 다시 계속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분명히 트레이닝적인 스킬도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다이어트로
목적을 잡았던 사람도 운동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지는구나를 인지하면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올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회원님도. 그럼 우리는 그거를 캐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이 뭐가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면 회원님 스스로도 단순하게 살을 빼는 거에서 내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목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트레이너로서 코치로서 금전적인 부분하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내 가치도 올라가요. 회원님들이 계속 등록하시는데 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업료를 올려야죠. 맞습니다. 그게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가치를 올리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그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파이팅 있게 수업을 하느냐가 언제나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근데 이게 노력으로 잘 안 되거든요. 왜 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제외하면 그 두 번째로 남는 가치가 이제 평가하고 트레이닝에서 제일 중요한 해부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부학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평가들도 결국에는 해부학 기반이에요. 얘는 운동생리학 기반이고 심폐능력은 운동생리학. 우리가 관절을 보는 건 해부학 기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움직임 테스트를 했을 때 회원님이 내가 이런 움직임이 잘 안 나온다는 걸 처음에 모르고 있죠. 너무나 당연히 움직임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는 내 움직임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테스트를 통해서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제한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 제한을 알아내면 내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제일 큰 게 회원님이 단순하게 살이 빠지고 찌고를 떠나서 내가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구나라는 걸 회원님이 스스로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운동의 가치는 단순하게 살을 빼고 찌고가 아니라 그런 움직임의 개선, 그러니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회원님이 당연히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체형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님의 자세를 보고 자세적인 특징을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 살찐 거 혹은 살 빠져 있는 거를 찍어서 살을 빼고 나서 이제 다시 비포 애프터 이 비교의 목적보다는 골격적인 특징도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삐뚤어졌는데 이거를 내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좋게 만들었다. 이 비교도 마찬가지로 PT 처음에 수업할 때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다시 측정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회원님한테 인지를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보면 코치한테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평가 안에는 왜 그때 했던 MMT 같은 거, 근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약간 장사의 기술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MT는 이제 도수 근력 검사를 뜻해요. 그 근육의 힘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 도수 근력 검사는 반응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던 사람이 바로 힘을 줄 수 있어. 그러면 회원님 입장에서는 신기하니까 그걸로 약을 파는 트레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옛날에 많이 팔았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MMT로 근력이 좋아졌어도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훈련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자세가 개선이 되고 운동 능력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살을 뺐는지 어떻게 뺐는지 뭐 근육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이 부분은 2번, 3번 강조해도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내가 그 평가 지표를 하나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할 줄 알면은 FMS나 뭐 SFMA나 이런 MM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다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 회원님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걸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돈을 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래서 항상 한 10회에서 20회 사이,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회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럼 첫날 테스트를 하겠죠. 네네. 그러면 10회나 20회 후에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회원님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20회 등록하신 분이면 20회 때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는 거죠. 회원님이 20회 동안 저랑 이렇게 운동을 했고 움직임 테스트 결과, 심폐 능력, 인바디 결과, 근력 검사 결과, 혹은 중량, 운동을 했을 때 중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회원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첫 수업 때 테스트, 19회 때 테스트가 돼요. 19회 때 테스트를 하고 20대 때 총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 입장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걸로 끝나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많이 좋아졌으면 더 하고 싶죠, 당연히. 더 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수업 자체를. 아니면 아예 내가 수업을 재밌게 한다. 그럼 사실 평가도 저는 필요 없다고. 그냥 재밌는 사람하고는 운동 계속 하고 싶거든. 그건 뭐 개인적인 능력이니까요. 어디까지 능력이 되는지는 해봐야 알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